네, 수급 통해서 오늘 국내 공약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 합니다. 네, 저희가 바로 전 코너에서요, 미국 주식 가이드 코너에서 루미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내 또 라이다 관련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다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에서 지금 활발하게 진출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율주행, AI 전체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근데 루미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차의 어떤 부품들을 시작하면서 어떤 신기술 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현재 상황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그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게 바로 SBB 테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SBB 테크 같은 경우도 역시 대기업 쪽에서 이런 전기차와 또 자율주행, 또 특히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어서 SBB 테크도 주가가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현대차의 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인수에 대한 이벤트 자체가 주가에는 상승세를 좀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정을 거의 안 받았다는 걸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SBB 테크 같은 경우는 감속기 쪽에서 전기차 쪽에서의 감속기, 그리고 또 신사업이라고 하시는 로봇 쪽에서의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일본의 H사와 비교했을 때도 비틀림이나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캐파 능력 같은 경우가 이 감속기가 원래는 12,000대였다가 지금 캐파 능력을 많이 올려서 5만 대 이상까지는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SBB 테크, 대기업의 인수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전망 자체가 또 이제 로봇, 또 이제 전기차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의 엮여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해봐도 한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전기차 로봇 감속기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SBB 테크 대기업 인수설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도 좀 들어볼까요? 지금은 근데 좀 주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아직 흑자폭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크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정 가치를 구하는 부분은 좀 애매하지만, 하지만 아시겠지만은 로봇 관련주나 다른 우주 항공 관련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실적 안 나온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 어떤 실적을 주가에 미리 땡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플러스 10%로 해서 8만 3천 원 정도로 10% 정도로 목표 주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B 테크 목표 주가 8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장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자동차 부품 탐화 관련주 풍강이 시간외에서 8%대 상승했습니다. 어제 4분기 실적 발표 있었던 도건 시스템즈 우선주 시간외에서 6%대 올랐습니다. 동아약품도 시간외에서 6%대 상승 기록했고, 외국인 순매수 수급도 유입됐습니다. 장중 거래 활발했던 우리기술투자 시간외에서 3%대 상승 기록했습니다. 채권 주심 선도업체 고려신용정보도 시간외 특징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시간외 종목 가운데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장에서 보면 좋을 종목, 기업 짚어주신다면요? 고려신용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제 시간에 오른 이유를 굳이 꼽는다면은 이제 FOMC 회의 후에 어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더라도 인상인데 이
고려신용 정보는 어느 채권 추심 업체예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대출 이자에 대한 상승이나 여러 가지 담보에 대한 뭐 가치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심 업체에 대한 그 주가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단순 이제 고려신용 정보가 물론 이제 이 채권 수심업이 매출의 거의 9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뭐 신용조사업 또 이제 민용 대행 또 서비스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그 수심업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고려신용정보가 이 업계에서 거의 11년 동안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채권 수심업이라는 부분이 이 다른 일반 금융업종과 틀리게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뭐 하지만은 이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이 채권 수심 외에 뭐 민원 대행이나 뭐 신용조사업까지도 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몇 년, 그 수십 년 전부터 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몇십 년 동안에 이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매출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5년 동안 매출 또 영업이익, 뭐 순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가 우상향이죠.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가 5년 동안 봤을 때도 평균적으로 13% 이상 되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이 2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불안이 나왔을 때의 이 고려신용정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배당 같은 경우도 매년 10% 이상 지금 배당 증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채권 수심업에 대한 뭐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금융, 어떤 서비스 업체로서의 실적만 봤을 때도 좀 괜찮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 외 특징주 중에 금리 인상 수혜 가능하다. 그래서 고려신용 정보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공유해 주실까요? 이것도 1차적으로는 12,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실적의 성장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좀 안 가고 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뭐 그 미국도 그렇고 이 금융업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었을 때 역으로 고려신용 정보 같은 경우 주가 상승 여력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과 같이 금융권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12,000원, 선절가는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눈여겨볼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퍼시스 외국인이 최근 11일째 연속 순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공시한 한전 KPS, 작년 4분기 영업이익률 대폭 개선되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지난 4분기 흑자 전환 발표한 토비스 외국인이 6일째 담아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는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수급 유입되면서 주가 12%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LCD 블루 관련주 이라이콤 기관이 24일째 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SK네트워크스. 오늘 외국인은 순매도, 기관은 7일 연속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주가가 4% 넘게 상승한 남양유업, 기업이 9일째 사들이고 있습니다. KT 최근 8일 연속 기관 순매수 행진입니다. 체스에 대해서 기관은 보유 비중 확대하면서 나흘째 담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특징주 중에서 탑픽 꼽아주신다면요? 스튜디오 미르 한번 좀 봐야 될 텐데요. 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총괄 제작 회사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떤 그 일정
사업 일단 파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시나리오 그리고 제작 그리고 편집 녹음까지 하는 전체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총괄 애니메이션 회사로서 지금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 코라의 전설 분닥스를 통해서 이제 북미 시장 쪽에서도 이 작품성과 흥행면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애니메이션 총괄 제작사로서 이제 OTT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작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2019년에 이 애니메이션 투자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는 장기 계획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일반 OTT 영화와 뭐 드라마, 예능 외에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액을 급속히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넷플릭스 전체 예산 중에 애니메이션 비중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작년까지도 11%대였다가 지금 15%까지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스튜디오 미르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관련 우리나라 종목들이 많은데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들은 계속 꾸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고객사가 많이 다변화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 OTT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특히 뭐 디즈니도 그렇고 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워너브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 콘텐츠 기업들도 이 애니메이션 투자분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OTT 시장 쪽에서의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미래의 향후에 제작 편수도 증가하는 걸 보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시나리오부터 그 제작, 편집, 녹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업적인 비용도 많이 리스크가 없는 좀 깔끔한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들이 이 애니메이션 어떤 판권에만 그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IP죠. 특히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부분을 좀 인수를 하면서 IP 쪽에서의 실적 부분도 지금 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미르 최근에 지난주 후반부터 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좀 관심이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가격 전략 짚어주신다면요? 1차적으로 어제 42,550원에 끝났는데 46,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46,000원 돌파했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가격 판단하는 게 바로 46,000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스튜디오 미르 매수가는 42,550원, 목표가 46,000원, 목표가에 달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기간 특징주 토픽도 골라주시죠. 테스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테스도 이제 지난주에 올랐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에서의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 부분을 푼 것도 있고 또 이제 폐배터리에 또 관련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뭐 한마디로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의 사이클을 제외하면은 테스의 주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승 여력이 충분한 어떤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엣지 장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이 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의 그 공급만 원활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이 테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 그렇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올해 뭐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 이 평택 공장으로부터의 신규 장비 공급도 있고 또 SK하이닉스의 어떤 공정 전환용 장비에 대한 매출 인식까지도 1분기부터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테스에 대한 좀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낸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사이클 그리고 턴어라운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유 부분이 좀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여담이지만은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뭐 금융주들의 우려감이 좀 있지만 오히려 이런 유동성이 지금 빅테크 기업 쪽으로 그 자금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테스 같은 이 반도체 이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어제 좀 25,000
50원에 좀 어제 2550원에 끝났는데 1차적으로 마찬가지예요. 23,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매도 가격이 아닙니다. 올라갔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바로 이제 23,000원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테스 시장에서의 관심 그리고 실적 측면에 있어서 좋다 말씀 주시면서요. 목표가 23,000원입니다. 1차 목표가인데요. 추가 매수 또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을 중심으로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수급 특징주 정리해 주신 이성웅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 차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